중 3-2 국어 창비 2-2단원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자료들 중 적절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즉,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뒷받침하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과 근거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일단 내가 주장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지. 근거는 어떻게 마련해야 해? 책, 신문, 인터넷 등의 여러 매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봐. 또 전문가와 면담을 할 수도 있지. 내가 든 근거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마련한 근거가 타당한지 알고 싶으면 다음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해. 첫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셋째, 근거가 믿을 만한가? 즉, 먼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해야 할 일 두 가지, 그리고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먼저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장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자인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매체, 즉 책,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찾은 자료의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 4가지 자료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신문 기사를 이용해서 찾은 자료이고 두 번째 자료는 전문 서적을 이용해 자료를 찾았으며 세 번째, 네 번째는 면담을 통해 자료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즉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정리해보는 과정인데요.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도출해야 합니다. 수집한 자료에서 근거를 찾을 때에는 출처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객관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수집한 자료는 모두 활용하지 않아도 되며 수집한 자료들 가운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즉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즉 위에서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4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쓸 때 글쓴이의 주장은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두 번째 자료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세 번째는 학생들이 민주의식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마지막 네 번째는 학교 생활이 즐거워져서 지각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라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근거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세 번째로는 근거가 믿을만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바탕으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신문 기사를 통해 찾아본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학급 자치 활성화 효과이므로 주장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효과를 고려한다면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야. 그리고 그 근거는 학급 자치가 활성화된 학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믿을 수 있어. 즉, 근거의 세 가지 타당성 판단 기준과 모두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 서적을 이용해 찾아본 자료인데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두 번째 근거 역시 학급 자치 활성화의 효과이므로 주장과 관련이 있고, 학급 자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근거라서 신뢰가 가. 즉, 두 번째 자료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면담을 통해 찾아본 자료인데요. 세 번째 근거,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학급 자치와 관련한 책, 학생 자치를 말하다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땡땡 선생님을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믿을만해. 그리고 이 근거 역시 학급 자치 활성화의 효과에 해당하니까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해. 세 번째 자료 또한 세 가지 기준의 충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료입니다. 네 번째 근거, 학교 생활이 즐거워져 지각하는 학생이 줄어든다 역시 학급 자치가 활성화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어. 이것만 본다면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어서 얼핏 타당한 근거로 보이기도 해. 하지만 그 근거의 출처가 아직 학급 자치를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의 개인적 추측이라서 신뢰하기에는 부족해. 즉, 네 번째 자료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고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개요 작성은 표현하기의 바로 전 단계로 각 분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바탕이 됩니다. 개요를 작성하며 근거와 자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하며 일반적인 글쓰기의 3단 구성으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3단 구성이란 처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끝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주장하는 글을 썼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은 글쓴이의 주장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그 해답이 학급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학급 자치의 활성화가 불러오는 다음 효과 때문이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학급 자치의 활성화가 불러오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급 자치가 활성화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학급 자치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학급 자치가 활성화된 땡땡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켰는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만든 규칙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이를 보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 스스로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첫 번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자료조사에서 조사했던 신문기사를 활용함을 알 수 있고 이 신문기사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학생 자치활동 이야기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급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다. 이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 학교 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하게 한다. 학급 자치 활성화가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주장에 대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는 자료 두 번째에서 즉 전문 서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위에서 살펴봤던 타당성 판단 기준 세 가지에 부합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학급 자치 관련 책 학생 자치를 말하다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땡땡 선생님은 학급 자치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은 학급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되지요. 라며 학급 자치 활성화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세 번째 근거가 드러나는데요. 이 세 번째 근거는 학생 자치를 말하다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땡땡 선생님과의 연담 자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 또한 근거의 타당성 판단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를 활성화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라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단계를 바탕으로 이 글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함께 글쓴이가 썼기 때문에 각각의 자료들이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타당성의 판단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두 문제는 주장에 따른 근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위 글을 읽고 주장에 따른 근거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다에 등장해 있는, 즉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생 자치활동 이야기라는 전문 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학교 생활이 즐거워져 지각하는 학생이 줄어든다. 자, 이것은 마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 자료에서는 우리만 김땡땡과 면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자료가 교과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자료로 활용이 되었지만 결국 가나 다라 마는 주장에 따른 근거로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라에 등장했었죠. 즉, 학생 자치를 말하다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과 면담을 한 내용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는 나 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신문 기사를 통해 수집했던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학생들의 비판의식이 높아져 학교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즉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억, 근거가 여러 주장을 담고 있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근거가 여러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에 여러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포함되어야 하겠네요. 니은, 수집된 자료는 모두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높다. 나, 다, 라, 마에서 모두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져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디귿,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이 있으나 신뢰하기 부족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즉, 마 자료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적절함으로 답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리을, 책의 저자, 교육청 자료, 신문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책의 저자, 그리고 교육청 자료는 맞지만 신문 기사와의 면담이 아니라 신문 기자의 기사 자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서 16번과 1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보기는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이다. 보기가 부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즉 보기가 왜 근거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지를 묻고 있는 문제였고, 이는 마지막 네 번째 자료인, 즉 신뢰성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신뢰성이 부족했던 이유는 주장에 대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즉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의 추측이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답 5번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번,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장하는 글에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주장하는 글에는 반드시 주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매체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자료 수집을 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매체, 책,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면담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신뢰할 만한지와 관련된 타당성은 타당한 근거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4번.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자료가 가장 좋다.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를 하는 것은 즉 출처의 신뢰성이 높아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인터뷰 자료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 근거가 자신의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도 풀어봤고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밑에 구독 버튼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